진짜 누구지? 그 뭐? 카다시안 같아, 카다시안 진짜. 같은. 이거 사장이라서 그래요. 예. 진짜로 들어가서 어머님 3일 뒤에 또 제사인데 음식 제사형 하면 안 돼요? 너무 의상이랑 제사랑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야 제사랑 제사형. 사진에서 나온 발언이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사 지내면 설날 추석도 있잖아요. 자례산 한 번 지내고 또 3일 뒤에 시아버지 제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요즘에 시어머니 거 같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저희가 크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거 좋은 거 사오시고 고기도 무조건 한우, 되게 비싼 거, 그 꽃등심 비싼 거 막 올리고 절대 아끼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제사에 올리는 것들. 그래서 3일 끝나고 나서 엄마가 또 사오신 거예요. 그 똑같은 거 또 다시 사오시고 또 3일 때 또 사오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엄마 이거 먹는 것도 힘들고 그건 맞아. 먹는 것도 힘들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잖아요. 위에 과일들 다 깎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하던가 아니면 그냥 이 음식들 올리면 그대로 올리면 안 되냐고 3일 후니까. 이 정신 나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속에 있는 말이 나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니까 딸처럼. 우리 엄마가 아무리 원래 딸이면 욕쟁이에요. 욕쟁이세요? 욕을 되게 시원하게 막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계속 그렇게 지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또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또 행사들 많잖아요. 우즈벡도.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제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70, 80명이 가족들이 다 오고 그리고 아까 그 행사 챙기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생일 때 연락하는 거. 우리는 생일 때 진짜 연락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고모의 할머니의 할머니 그 고모 아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막 근데 제사 같은 거 일어나면 우리 양이나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행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막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또 예뻐야 돼요. 막 옷을 몇 번 갈아입고 들어온 사람한테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3번 해야 돼요. 그리고 70명 아니면 80명 오면 애기 같이 3번씩? 네, 애기 같이 다 해야 돼요. 그 나라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그거를 보고 아 나는 한국 시집 가서 참 잘했어요. 절대 다음 인생에서도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다음 인생에도 한국 남자랑 결혼해야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며느리는 다 해야 돼요. 화장도 하고 인사도 하고 죽을 때까지 다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도 사실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정말 하다가 요즘에는 훨씬 편한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나와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고. 네. 우즈벡은 그런 변화의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약간 자기 전통 같은 거를 되게 살리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꼭 해야 돼요. 우즈벡 이게 어려워요? 한국에 제사 지는 게 어려워요? 보시기에. 저는 10번씩 제사 지낼래요. 제사 지는 게 낫대잖아요. 아니, 제사 지내는 게 그러면 낫대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면 이게 며느리가 이거 하는 동안 사위는 뭐예요? 남자들. 남자들은? 남편은 그냥 놀고 있어요. 저봐, 저기도 저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도 저런데 뭘 그게 한국 저 아니, 왜 다 남편들만 전 세계적으로 놀고 앉았냐고. 너무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여성분들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즈벡 여자들은 나 침이 나온다. 정말 우즈벡 여성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렇게 신나서 전파할 일이 게다가 고생하는데 다 며느리들이 이쁘기까지. 이뻐. 다들 한국 여자들이 더 이뻐요. 누구요? 허락받지 않고 혼인신고 해버렸으니까 어머니가 앞으로 보지 말자. 이천도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고생 많이 했어요. 저 속으로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이랑 싸웠으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고생하다가 결국 한 2달 만에 우리는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야호 이제 문제가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때 시작이었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생활이 시작했으니까. 특히 우리는 거의 이제 평화스럽게 살기 시작했을 때 명절이 왔어요. 명절. 근데 문제가 제가 좀 바빠요. 명절 때 모델 일할 때도 되게 바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스케줄 때문에 못 간다. 이랬는데 솔직히 이게 괜찮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러니까 설날 때는 원하는 가고 싶은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친구들이랑 보내고 싶으면 친구들이랑 보내도 되고 문제가 하나도 부담이 없거든요. 없구나. 되게 편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시댁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가야 돼. 이게 없어요. 생일도 생명을 걸고.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안 이상한 맞아, 게 안 맞아. 여자면은 요리하러 가야 되는 거고 요리 잘해도 못해도.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저희미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엄마한테 엄마 솔직히 나 요리 못하니까 작은 엄마랑 둘이서 2시간, 3시간이면 다 하는데 굳이 내가 가야 되니. 그래서 엄마가 아니 너 며느리인데 너 앞으로 혼자 다 해야 된다 말했을 때 저 그때는 완전 충격받았어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절대.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외아들이에요? 저 아들 하나. 맞아요. 그래서 맏며느리인가 봐요, 제가. 며느리가 그래서 아직 인정 못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면철이 좀 힘든 일이구나. 그때는 이해가기가 시작했고 또 이거보다는 제사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사가 러시아에서는 무덤 가서 거기서 짧게 인사하고 보드카 놓고 끝인데 보드카 놓으면 끝이고. 보드카를 놔요? 보드카, 양고기, 빵. 맞아요. 이런 거 과자랑 보드카 놓으면 그냥 그 조상들이랑 인사하면 끝인데 그래서 잘 지내니 이 정도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한국에서는 첫 번째 집에서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 저한테 이거에 너 문 열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문 열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 지금도 소름돋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사할 때 특히 말 다들 없잖아요. 다들 조용히 하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젓가락도 위치 바꾸면서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저 이거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끝나고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귀신들이 뭐 남긴 그러니까 음식을.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술이 있잖아요. 이 술도 먹어야 된다고. 이제 조상들이 먹었으니까 너도 먹으라. 이거는 아직 조금 적응 안 돼. 익숙해져야 되는데 너무가 문화 다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그리고 이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눈치 많이 보는 거잖아요. 저 원래 눈치 진짜 안 보는 스타일이라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 이기적이라서 그런지 약간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특히 어르신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우리 러시아 엄마 있어요. 러시아 엄마 되게 세요. 되게 성격이 경찰이에요. 30년 동안 했던 사람이 경찰이고 하시는 장모님. 우리 집이 그냥 이순신 집이에요. 그래서 장군의 집안이에요. 장군 집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면 나는 음식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주방에서 나가라. 답답해. 나 혼자 다 할게. 이렇게 하면은 나가야 돼. 맞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맞을 때. 그래서 빨리 나가는 게 정답인데 한국에서 보니까 절대 이런 거 아니거든요. 못해도 가서 부엌에 있어야 아니면 되잖아. 나가라 해도 나가면 안 돼. 그렇죠. 엄마가 뭐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작은 엄마랑 둘이서 있었는데 엄마 갑자기 너 일 때문에 힘들었겠다. 너 좀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이 쉬라 했으니까 내가 쉬러 가야겠네. 그렇죠. 딸년이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았어요. 시아버지랑 같이 TV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저를 쳐다봐요. 엄마도 작은 엄마도 계속 약간 요리하면서 제 쪽으로 보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치는데 왜? 이거 저 어디서 잘못했지? 그냥 시아버지도 아무 말 안 하고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결국 엄마가 나한테 너 진짜 앉으라고 하면 앉아 있는 거야? 너 그래도 같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 그땐 잘못이 없는데 잘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신고뿐인데. 혼난 거지? 이천도 약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조금씩 다 힘들어요. 근데 다행인 게 우리 시어머니가 젊어요. 되게 젊으니까 그래서 세대 차이가 없어요. 엄마가 유머 센스도 좋고 가족에서 장난도 잘 치고 뭐라고 그래. 장난쳐요? 뭐 욕조금도 하고 며느리한테 문자로.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그래요. 되게 웃겨요 엄마가. 그래서 세대 차이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저 잘해요. 어떤 욕을 잘해? 여기 말해도 돼요? 저 했어라는 말이 있어라는 말이 있어. 아까 우리 저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 범죄도시 마동석 씨랑 같이 촬영했어요. 그래서 오빠 보면서 이런 시 그거? 저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직업이에요. 그때 경찰들이 왔다고. 그렇죠, 오빠가. 그렇죠.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소파에 누워 있잖아 이렇게. 그죠, 진짜. 그분이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게 되게 제가 욕하면 좀 웃어줘요, 옆에서. 그래서 욕해도 괜찮고. 그래서 문화 차이 있어도 세대 차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제가 즐겁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반대하셨대요? 그리고 요즘엔 다 국제 결혼 많이 하는데. 왜? 엄마 우리는 어떻게 말했나? 엄마 언니가 큰 이모 아들이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살아요, 도쿄에서. 그래서 큰 이모랑 아들이 서로 자주 보지도 못하고 며느리랑 대화도 안 되고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었구나, 엄마도 어머니가. 똑같이 저 남편을 훔쳐서 러시아 가버릴까 봐 아마 많이 걱정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말 모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안 될까 봐. 그래서 아들 안 그래도 훔쳤는데 잘하는데. 근데 엄마 몰랐으니까. 맞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살지. 가장 어떻게 중요한 알았겠어. 거 시어머니한테 가장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신세대적으로 잘 어머니 모시잖아요. 세대 차이 안 느끼게. 가끔 봉투는 드리죠? 저 세뱃돈 받아요 아직. 저 아직. 세네. 저이면은 저 솔직히 돈 주는 게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돈 줄 때는 약간 선물로 돈 주는 게 안 좋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자존심 상하는 왜냐하면 거잖아요. 너는 미리 생각했으면 사람이 뭐 좋아할지 어떤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행복해질지 그런 고민하다가 선물 사는 게 훨씬 더 뜻이 깊어요. 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 근데 돈 주는 게 그냥 난 줘야 되니까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공유님 선물이랑 같이 돈을 드려야지요. 이 사람 아직 5년 더 살아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겠네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선물 주면 반대로 뭔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받으니까 좀 대전이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돈 주는 게 좋구나.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계시는 친정 아버지가 그 교육 열정이 되게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딸 셋인데 우리 집안에서 원래 국립대학교, 도쿄대학교를 보내는 게 꿈이셨대요. 저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마다 특히 이제 면문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만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저를 이제 유치원을 이제 면문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연재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때 제가 3, 4살이었을 때예요. 아직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 아빠가 학원을 이제 보내셨는데 어떤 걸 배우냐면 면접을 대비해서 말투부터 시작해서 그 대기실에서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벗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투 다 그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좀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면문 유치원을 입학을 했어요. 쭉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제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공부를 놔버리고 싶을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학원을 많이 보내거나 과외를 붙이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적이 떨어졌다고 과외 선생님 붙이셨는데 보통 이제 한 분 부르셔가지고 여러 과목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과목마다 선생님을 이제 한 분씩 다 이제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릴레이 과외를 이제 받았었거든요. 아, 수학 끝나면. 네, 예를 들면 이제 국어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한 분 가시면 또 한 분 들어오시고 한 분 가시면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또 바꾸세요. 바로바로. 선생님 바꾸시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열정이 좀 있으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김전민 씨를 만나서 외국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이제 해방이에요. 와, 그 아빠의 그 교육 열정에서 저는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며느리 교육 그런 게 따로 있더라고요. 시집살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제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 같이 사시. 네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인데 부모님은 이제 1층에서 사시고 저희는 2층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밖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부모님께 제가 이제 여쭤봤었어요. 어머님 아이스크림 사왔는데요. 좀 드실래요? 드셔보세요. 그럼 아이 됐다. 너네 먹어라. 근데 자꾸 이제 그러시니까 아 싫어하시나 보다. 특히 일본 문화는 여러 번 안 물어보거든요. 상대가 거절을 하면은 아 싫은가 보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례가 되는 거예요. 왜 싫다는데 자꾸 물어봐. 귀찮게.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 올라갈게요 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리 지르시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막 그 흥분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권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걸 먹는다고 근데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억울하다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 어머니 안 드신대잖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나는 권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유미코야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그거는 약간 예의처럼 그러니까 안 먹어 해도 그래 드셔보세요. 한 입만 예의상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걸 배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배웠으니까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한테 더 어려운 거는 첫째를 가지고 나서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하니? 드리니? 그래서 안부 전화요? 저는 어차피 아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일주일에 2-3번은 뵀었어요. 어머님 오실 때도 있었고, 제가 시댁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지낼 때도 있었고. 근데 또 따로, 그 어머님 자주 뵈니까 따로 이제 전화를 안 드리는데요. 했더니 한국에는 안부 전화라는 문화가 있단다. 뭐 특별히 이제 일이 없어도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뭐 아픈 일 없으세요? 여쭤봐야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 지금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결혼을 해서 특히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다. 배울 게 이제 없다. 해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큰 오산이었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네, 계속 지금 내 며느리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열심히 안부 전화나 그런 한국 문화를 배울 테니까 저 제발 그 며느리 교육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제발.